안녕하세요. 예뻐지는 멀티샵의 김윤미 원장입니다. 오늘은 오늘부터 1일인 수강생이 있어요. 저 이제 1대1로 창업 교육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1대1로 이 수강생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가는 거 과정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해요. 이 영상 안에서 모든 걸 다 배울 수는 없지만 예뻐지는 멀티샵 K에서 이제 교육을 받을 때 1대1 창업 교육을 받을 때는 어떤 식으로 과외 교육을 하는구나, 그런 정도 브이로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년 전에 제가 만들었던 반영구화장 초보에서 전문가로 만들어줄 다이어리 정석 책에다가 또 많은 자료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작년에 썼던 제 논문도 또 발췌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고, 또 반영과장 이론 실기 책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책들, 또 이제 제가 대학에서 공부했던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에서도 수업을 했었던 내용,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을 종합을 해서 조금은 쉽게 간단하게 PPT로 만들어 보고 또 이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수업하는 데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영과장 이론과 실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업해 나가는지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니까 지속적인 시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마다 이름을 다 달리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반영과장이라는 말은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알고 있지만 세미 퍼머넌트 메이크업이라던가 컨투어 메이크업이라던가, 또 중국에서는 수어 메이크업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아트 메이크업이라고 불린다. 이름이 다른 거지 뭐. 그렇죠. 그 정도는 얼핏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반영구 화장은 짧게는 자연 눈썹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지가 되고, 뭐 길게 하는 기법이나 뭐 진하게 하는, 색소를 진하게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유지 기간을 한, 보통은 눈썹은 한 2, 3년, 길어도 뭐 다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사람 마음이잖아요. 기호에 따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오시는 분도 있고 2년에 한 번도 오시기도 하고 하지만 눈썹이 유지되는 기간이, 최장 기간이 한 2, 3년 정도 반영 과정을 자연스럽게 했다는 전제 하에, 막 짱구처럼 막 진하게 칠했으면은 그건 안 이쁘지만 더 오래 가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했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아이라인은 한 3, 5년 정도, 언더라인 밑에도 하거든요. 언더라인도 자연스럽게 흑갈색으로 했다는 전제 하에 한 1년 정도. 그리고 입술 같은 경우 여자들 요즘에 진짜 많이 하고, 입술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7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입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술도 전체적으로 립을 넣는 거예요. 라인을 색을. 넣는다는 거예요? 아니, 라인만 색을? 넣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옛날 80년대에는 라인만 넣었지만 지금은 라인으로 교정을 하되 입술 전체를 색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여자 수강생들은 자기가 자기 입술 하는 게 첫 번째 실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을, 아무래도 남이 찔러주는 것보다 내가 나를 찌르면 조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남들한테 찔렀을 때 어떨지를 내가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반영 과정을 배운 정규 과정을 끝낼 때 첫 실습이 저는 원래는 입술이에요. 근데 선생님은 입술보다 이제 수지를 먼저 하게 되실 거야. 그게 이제 저는 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빨리 저는 영업을 하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게 되실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입술을 하는데 보통 한 뭐 3, 5년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입술은 이게 없어져도 우리 원래 혈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버티면 한 7년에 한 번 정도씩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술 부위에 따라서 미인점 같은 경우에는 뭐 평생 갈 수 있는 거, 왜냐면 블랙이 들어가면 그냥 타투라고 봐야 돼요. 평생 갈 수 있고, 두피 타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부위에 따라서 유지 기간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좀 오래가는 화장술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누구에게 배울까에 대해서는 조금 넘어갈게요.
영업 실전에 뛰어든다면 이런 마케팅 노하우는 제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어떤 아티스트가 되어야 될까에 대해서 처음에 마음가짐을 안 가지고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돈만 버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열심히 돈을 버는데 맹목적으로 따라가는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상업적으로 다가가려고 그러다 보면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서비스하는 그런 낮은 자세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스스로가 아티스트가 되어가지고 조금 더 좋은 위치에서 시술을 했을 때 손님들의 만족도도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서비스 종사자가 아니라 아티스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수강생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좀 지향점을 가지고 가야지, 안 그러면은 그냥 누가 이런 얘기를 한번 그냥 말해주면 그래 난 그래야 돼 라는 생각이 그냥 딱 1초 만에 생기지만, 아무도 선생님한테 아티스트가 돼야 돼요 라고 말을 해주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평생도 못하고 그냥 돈만 벌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또 예술 쪽 작업을 하셨었으니까 그런 마인드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아티스트가 돼서 어떤 이런 작품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객들을 이제 그렇게 해주면 고객들도 그걸 느끼거든요. 이 사람은 그냥 서비스하는 사람이 아니야. 원장님 하면서 나한테 좀 더 잘 해주실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오히려 고객들이 더 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선상에서 일을 할지는 내가 정하는데 이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다. 당연히 정성스럽게 해야 되지만 우리의 그 마인드 가지고 가는 거 되게 중요해요. 수강 후 진로로는 뭐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샵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프리랜서로 뭐 이제 온라인에다가 그냥 진짜 인스타에다가 뭐 창업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 활동할 수 있는데 너무 좋은 세상이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로드에 그냥 간판 하나만 만들면은 조금 더 손쉽게 고객들 유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영업에 아주 적극적인 성향이다 그럼 프리랜서도 괜찮아. 근데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은 샵을 하나 내라. 그리고 샵을 운영을 할 때도 아무래도 고객들이 좀 더 접근성이 있는 업종들을 웬만하면 같이 하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근데 내가 막 여러 가지를 할 수 없을 때는 샵인샵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샵 유지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종목도 더 늘릴 수 있으니까 꼭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까 그런 선입견은 안 가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는 병원에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병원이 편했었어요. 그래서 계속 처음에도 반영구 전문 병원이나 클리닉 쪽으로 샵인샵을 들어가거나 뭐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미용 쪽으로 나오면서 로드로 나오면서 미용을 저절로 하게 됐어요. 왜냐면은 고객들이 오면은 재료나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해서 사업을 키우시는데 되게 적극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남자분이시니까 뭐 이런 쪽으로 나중에 비전을 보실 수도 남자들 있겠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로 뛰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조금 예.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좀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금방 또 뭐가 있었냐? 또 저 같은 경우는 강사로도 바로 또 활동을 하게 돼가지고 강사 활동도 나중에 선생님도 일을 하다 보면은 저도 두피 문신 하러 왔다가 이거 배우고 싶어요. 이런 분들 꼭 생기거든요. 반영과정 하러 왔다가 저도 이거 비전이 있는 것 같은데 배우고 싶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1대1 교육을 또 하실 수도 있고. 이게 큰 강사. 따로 뭐 자격 같은 건 없는 거죠? 자격 같은 건 민간 자격증이 그러니까 민간 있어요. 자격증밖에 인증 없는 거죠. 받고는. 저렇게 저 협회에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수료를 하고 나면 3개월 뒤에 반영과장 1급 인증서를 이제 협회를 통해서 발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대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쌓아가면서 나중엔 강사로 올라가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커리를 자꾸 쌓아가다 보면 고객들도 신뢰감이 더 생기겠죠. 그래서 졸업하면은 나는 사실 생각하고 있는 게 그거였거든요. 내가 샵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선생님도 또 미술 쪽으로도 하고 그러셨어가지고 나중에는 교육 쪽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꿈을 키워보시는데, 졸업과 동시에 창업을 할 때 이렇게 좀 그런 게 인증된 게 결과물이 보여야지
수강생들이나 고객들도 조금 신뢰감을 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쌓아가는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은 졸업하기 전에도 할 거 되게 많아요. 지금 4월 13일 날인가? 제가 4월 15일 날 셋째 주 토요일 날 그 반영과정 학회에서 논문 발표하는 또 이렇게 발표회 날이거든요. 네. 그런 때 또 이렇게 참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또 이렇게 발급되는 게 있어요. 학회에 하게 되시면 그런 디플로마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그것도 공부하고 이제 보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이렇게 차곡차곡 해서 나중에 DP를 쭉 하는 거죠. 대회도 5월 달에 있는 거 준비하셔야 돼요. 대회 준비하셔가지고 저런 거 메달이랑 상장도 쫙 타가지고 창업을 했을 때는 딱 그 인증서랑 벌써 그러면 학회 디플로마랑 대회 또 몇 종목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뭐 이거 다 종목 다 별개거든요. 뭐 4-5 종목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것만 쫙 깔아두셔도 들어오셨을 때 고객들이 아 이런 거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구나 라는 게 인증돼 있는 신뢰감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가 이제 선생님 지금 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요것도 말이 좀 길어지니까 바로 교육 커리큘럼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배울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반영과정 이론 및 이상적인 눈썹 스케치를 오늘 배울 거예요. 이 반영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게 눈썹 스케치예요. 눈썹 디자인 하는 게 이 고객, 내가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줘도 이 고객하고 그게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고객들하고 마음 맞추는 게 조금 어려우니까 그거는 이제 금요일 날 오셔가지고 옆에서 보면서 원장님이 어떻게 하나하나 맞춰가나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 많이 봐야 되고 나는 어떤 눈썹 이상적인 눈썹 한 가지를 계속 똑같이 요거 그림을 봤으면 똑같이 베껴서 그려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걸 빠르게 할 수 있게끔 계속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다양한 눈썹을 하면 좋은데 다양한 눈썹을 하기 전에 기준점이 있어야지 내가 더 두꺼운 눈썹을 그리는 건지 얇은 눈썹을 그리는 건지 굴곡 있는 눈썹을 그리는 건지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중심이 되는 이상적인 눈썹 한 가지 눈썹만 계속 베끼는 걸 연습을 할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달 내내 그거 하는데 처음에는 한쪽 눈썹만 그리다가 그 다음번에 오시면은 잘 진도가 나가는 거에 따라서 수강생들 다 다르게 나가기는 하는데 그 다음번에 빨리 오시는 분들은 이제 양쪽 눈썹 맞추는 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한테 그려보는 걸 할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숙제도 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숙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걸 보면 그 사람만의 특징이 있어요. 전 똑같은 눈썹을 그려주는데도 내가 둥글둥글한 사람이야. 둥글둥글한 게 너무 예뻐 보여. 자꾸 둥글둥글하게 해.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줘요. 꼬리를 자꾸 처지게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게 패턴이 보이거든요. 근데 숙제를 안 해오시면 패턴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체킹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숙제를 잘 해오셔야지 제가 그런 것들을 체킹을 해드릴 수 있다. 그러면 고객들이 이거 앉아서 해요? 고객이 앉아서 하는 거라고? 네. 저도 앉아서 하고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하고 그런 곳이 없거든요. 요즘에는 처음 받아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기존에 받아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앉아서 하는 기법에 아이라인과 입술이 있잖아요.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누워서 하면 눈에 색소나 마취하기 다 들어가잖아요. 입으로도 다 꼴깍꼴깍 넘어갈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방지 뭐 넣는 게 있겠지만 그런데 누워서 하면 사람이 근육이 또 달라져요. 네. 근데 일어나면 달라지는 거죠. 그걸 계속 누웠다 일어났다 이렇게 해서 체킹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앉아서 하면 일단은 정확하게 대칭을 잡아서 입술이든 라인든 디자인 교정을 잡을 수가 있고 또 시술할 때 색소나 마취하기 뒤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색소나 마취하기 눈에 예를 들어가면 시리고 따가워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눈물이 나니까 마취가 빨리 풀려요. 그럼 마취하고 또 하고 마취하고 또 하고 하면
시술이 많아지고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통증이나 붓기가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앉아서 하는 기법은 이제 눈의 색소나 마취약이 거의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끝나고, 그러니까 아프려고 그러면 끝나요. 그래서 중간에 뭐 따로 마취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빨리 끝나는데 처음에는 좀 더디니까 물론 이제 뭐 그런 반복된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자꾸 단련을 해서 빠르게 이제 그 과정들을 줄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기존에 다른 데서 받아보신 분들은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메리트를 얘기를 해줬을 때 본인이 주변에 집에 가가지고 구전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거죠. 거기 원장님은 되게 다른 기법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들은 원장님은 경력이 많으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기법 자체가 그런 경쟁력이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그런 걸 어필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지 기법을 이제 제일 먼저 배우실 거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 가지 있다는 거, 방법이. 그리고 이제 여자 헤어라인 결을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점을 채우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또 결을 채우는 방법을 또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자들이 오면은 방법은 다양하게 선생님이 이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인점도 찍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고객 응대하고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계속 제가 쪼을 거예요. 이거 하시라 저거 하시라. 지금 원장님 이제 바로 일을 해야 되는 때거든요. S&P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제가 수업하는 날마다 이제 체킹을 할 거고, 그리고 이걸 다 배우고 나시면 전반적인 과정 테스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내 입술도 해보고, 남자도 요즘엔 해요.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입술이 푸르스름하고 많이 혈색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술 혈색을 올라오게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눈썹 같은 경우에도 수지 같은 경우에는 셀프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해보고, 내가 이제 다 하기 힘든 거는 모델을 섭외를 해보거나 아니면 마네킹에다가 섭외가 안 될 때는 마네킹이라도 계속 하는 걸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실습을 하다가 또 이제 한 달 정도, 마지막 달 3개월 차 때는 마지막 달에는 이제 손님들을 직접 받아보는 걸 여기서 해보시라고 해요. 그리고 손님들 받다가 이제 3개월 졸업을 했어. 그 다음부터는 패드 분양을 통해서 아무래도 본인이 바로 창업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패드 분양을 통해서 이제 뭐 예약을 받아서 조금 해보는 과정을 하다가 이제 창업을 하시기도 하고. 근데 선생님은 이전에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벌써 작년부터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이 끝남과 동시에 창업을 하는 게 목표라서 중간부터 제가 벌써 이제 목 알아보시라고 할 거고, 목이 잡히면은 인테리어 업체도 한두 곳 이렇게 뭐 두세 곳 정도 이제 견적을 봐볼 거고, 어떻게 할지 이런 거, 공간이나 이런 것도 저랑 상의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진짜 간판 내고 사업자도 신고하고 그런 것들 이제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3개월 내에 창업을 하는 거가 목표예요. 그래서 3개월이 되면은 이미 일을 하고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라서 이 과정을 브이로그로 잘 찍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도 좀 힘이 될 수 있게 한번 목표 거기까지 설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반영구 화장 개념에 대해서 이제 아까 오래가는 화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퍼머넌트 메이크업이 반영구 화장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고, 반영구 화장은 지워지지 않는 문신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는 화장이에요. 그래서 표피와 진피 상부층에 색을 입히는 화장술이다. 저기 지금 조직 단면도를 보시면은, 요거는 두피 조직 단면도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고 피하 조직이 있잖아요. 표피도 여러 개 층이 있는데 두피에는 지금 투명층이 빠졌는데 원래 5개 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표피를 지나서 되는 거예요? PDF? 이거. PDF 자료 자체는 드리지는 않아요. 이건 강사 과정 하시는 분들한테는 자료 드리거든요. 근데 기초 과정에서는, 그래서 아까 그 책을 드리잖아요. 책에다 노팅 하셔야 돼. 근데 여기다가도 어차피 다 노팅 하실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눈썹 앞머리를 이렇게 정하라 그랬어요.
눈썹 앞머리는 여기 콧볼 옆에 코 여기 요 부분 여기에서 이렇게 일자로 가는 부분에서 앞머리가 시작이 되고 가운데 먼저 선을 잡거든요. 여기 사람이 있다면 먼저 미간 중심에다가 펜슬을 놓고서 코끝이랑 이거 인중이랑 이렇게 가운데 중심선을 잡아요. 그리고 중심을 이렇게 놓고 얼른 띄어서 여기다가 중심점을 가운데 선을 잡아.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눈썹 털들이 그래도 조금은 자국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앞 라인을 잡아요. 그 앞 라인이 근데 이상적인 게 이 콧볼과 이 콧볼의 끝과 코 여기 가운데 중간쯤에다가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상적이라는 얘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머리를 잡고 또 반대쪽에도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이 간격이 3cm를 넘지 않는다, 그 얘긴 거예요. 그래서 이 마네킹은 얼굴이 좀 작은데 얘는 한 1cm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간격이 한 1.5cm 정도 된다고 우리가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앞머리 시작점에서부터 이렇게 이 눈동자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눈동자를 지나서 45도 각도로 이 콧볼과 여기 중심, 이 중심에서 이렇게 눈동자하고 같이 지나가는 45도 각도로 그었을 때 여기가 눈썹의 3분의 2 지점이 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눈썹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으면 눈썹을 여기서 여기는 어디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콧볼 끝, 콧볼 끝에서 눈동자 가운데를 눈동자, 지나서 이렇게. 지나서 가는 곳. 근데 이 눈 끝을 지나서 가는 거는 이제 꼬리 이렇게 해서 가는 거, 45도 각도로 가는 거는 꼬리가 되겠죠. 이렇게 대충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앞 길이하고 산 길이하고 꼬리 길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이렇게 이 정도에서 볼륨감을 살짝 이렇게 주면서 떨어뜨려요. 그리고 지금 여기를 한 내가 1cm로 잡을 거다 그러면 1cm 정도에서 눕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비비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산을 지나서 약간 수평을 그린다 생각하면서 살짝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분의 여기 맨 끝에 있는 지점까지 같이 모아줘요. 그래서 꼬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작업이 끝이 아니고 네일 면봉을 이용해서 네일 면봉 한번 꺼내보세요. 얘로 이렇게 지워주시는 거예요. 항상 한 번에 다 그리지 마시고요. 수정을 하셔야 돼요. 수정 없이 완벽한 건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눈썹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노트에다가 연습을 하실 거거든요. 여기까지의 길이가 3.5cm, 그리고 여기까지의 길이가 2cm예요. 그래서 총 전체 길이는 5.5cm예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자를, 지금 여기가 지금 20, 잠깐 차를 꺼내. 작은 거.
7 8 8.5cm 정도? 여기에다가 7.5cm도 잡을까? 8.8cm에다 잡을까? 8cm에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아니 이 펜슬 말고 색연필로 이렇게 중심선을 잡아요. 이 중심선이 이 가운데 중심선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1.5cm씩 체크를 해요. 여기 1.5, 여기 1.5, 그리고 여기서부터 해서 3.5cm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0.5, 1, 2, 3, 3.5. 여기가 3.5고 여기서 2cm 더 간 게 5.5cm인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가도 체크를 해서 쭉 이 펜슬로